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AI 세계 1위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는 매수 기회입니다. 어떤 기업이 기회가 왔는지, 어떤 기업이 크게 성장할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산업과 그 관련된 기업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무료로 좀 자료집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자료집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성장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애플의 어떻게 보면 성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의 온디바이스 AI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대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애플의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핵심 업데이트인 음성 비서 시리 성능 개선이 예상보다 빠른 내년 1월에서 3월쯤 진행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애플의 AI 성장이 한순간에 이어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iOS 18.1, 18.2, 그다음 내년에 18.3, 18.4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진행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이제 시리의 핵심 기능 개선 중 하나인 생성형 AI, 챗GPT와의 결합이 좀 중요할 듯 하고요. 이게 18.2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오픈 AI의 챗GPT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서버가. 그 정도로 좀 올해 좀 중요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내년이죠. 완전히 애플 온디바이스 AI가 완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사실상 완성되는 시기는 iOS 18.4가 업데이트될 3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대감이 내년 3월까지 온디바이스 AI로 이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온디바이스 AI의 업데이트만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뭐까지 진행을 할 거냐라고 한다면 지금 자체 반도체 칩도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이것 때문에 브로드컴이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애플이 서버 컴퓨터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최근에 확인이 됐습니다. 애플은 브로드컴과 함께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애플 인텔리전트를 서비스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체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애플은 AI 반도체를 TSMC의 3나노 공정에 맡기고 이를 직접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애플은 AI 반도체를 온디바이스 AI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진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당초 인공지능 서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M4 칩을 사용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겠다라는 계획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지금 이 iOS 18.1234에 이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AI 칩까지 개발할 정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시대가 이제는 인터넷이나 우리 컴퓨터에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AI로 변화해가는 과정이 이젠 진짜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라는 건데 여기에 살짝 숟가락을 얹는 게 갤럭시죠. 갤럭시도 지금 2억 대 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갤럭시 AI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2억 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서 AI 경험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갤럭시 AI와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한 원 UI 7 베타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 사용자가 해외여행을 떠날 때 확인해야 하는 뭐 비행기 탑승 시간이나 또는 공항까지의 지금 교통 상황이 어떤지
여행지가 지금 현재 날씨가 어떤지, 뭐 환율이 지금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AI로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PQC 기반의 종단간 암호화, 그러니까 양자 관련된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보안 기술을 또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양자 컴퓨팅으로 해킹을 시도해도 뭐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갤럭시도 온디바이스 AI에 숟가락을 살짝 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온디바이스 AI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온디바이스 AI를 만든다고 한들 그게 나라에서 준비가 안 돼 있고 기반이 안 깔려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언제 어디서나 AI가 돌아갈 수 있게끔 미국도 준비를 하고 있고 기반을 깔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기반일까라고 한다면 바로 BEAD, 미국의 이번에 인프라 투자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꽤나 오래됐는데 드디어 이번에 돈이 들어갑니다. BEAD는 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접근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방정부의 주요 인프라 투자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고속 인터넷이 안 되거나 또는 이 광통신, 고속 인터넷이 도달하지 않는 곳까지 고속 인터넷을 깔아버리자, 할 수 있게끔 통신을 깔자 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초대형 계획이고요. 2021년 11월에 통과된 IIJA 법안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BAD는 약 한 60조 정도 예산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속 인터넷이 부족한 지역에 초점을 맞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안 터지는 곳 또는 애매한 곳 또는 좀 더 빨리 가야 되는 곳에 광통신을 싹 깔아서 네트워크가 돌아갈 수 있게끔, 정확히 말하면 AI가 언제 어디서든 될 수 있게끔 기반을 까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신 기술로 인터넷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서비스가 부족한 가구, 뭐 시골 이런데 고속 인터넷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오히려 이게 좀 느려요.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부어가지고 지금 깔아주고 있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돈이 언제부터 그러면은 들어가게 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아니 60조를 얼마나 또는 언제 넣을 건데, 보니까 타임라인상 이게 돈이 집행되는 타임라인을 보니까 2025년부터 BAD 예산 약 60조 중 20%가 먼저 집행이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제 BAD, 정확히 말하면 이 광통실을 까는데 집행되는 돈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BAD는 미국산 소재 부품 사용 규정인 BABA를 지켜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90%가 미국산 사용 규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산에서 소재를 써야 되고 미국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BEAD 때문에 다른 나라가 이득을 보는 건 사실 좀 짜증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산 소재를 써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투자하니까 미국 기업들이 이득을 봐야 된다. 또는 미국의 공장을 차린 기업들이 이득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통신사들과 가장 밀접한 네트워크 장비사 BEAD 보조금 신청이 시작이 됐고 2025년에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찬찬히 계속 투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4년 4분기부터 작지만 BEAD 관련 실적이 천천히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통신 장비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슬슬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기반이 깔리고 있고 그 기반에 따라서 실제 지금 관련된 기업들의 수주가 들어가고 있고 AI를 위한 현실적인 움직임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 광통신에 어떤 통신이 진행되냐라고 한다면 5G 어드밴스드도 준비가 되고 있죠. 계속 이제 기대감, 가능성만 나오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에릭슨은 통신 사업자들이 고성능 프로그래머블, 이 뭔가요? 알려드릴 겁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7개 신규 5G 어드밴스드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5G 어드밴스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성능 프로그래머블 네트워크가 뭔가요? 간단합니다. 성능이 큰 폭으로 향상되고 더 나은 연결성을 제공하는 네트워크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어렵게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더 나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엑슨을 통해 5G 어드밴스드 활용으로 들어간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5G에서 6G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다. 그래서 5.5G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보단 좋은데 이거보단 살짝 딸리는 그게 5G 어드밴스드 5.5G입니다. 이번 소프트웨어는 AI 기반 랜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며 변화하는 연결성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니까 좀 빠르고 많은 데이터를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릭슨 신규 5G 어드밴스드 소프트웨어는 올해 3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구독형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에릭슨이 싹 깔리면 그럼 그 다음에 수혜를 보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통신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조금 더 연결성이 더 좋아지고 성장이 나온다면 여기서 이득을 보는 기업 또는 이득을 보는 산업이 어디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득을 보는 산업을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바로 프론트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프론트홀이 뭔가요? 많이 못 들어봤을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트워크에서 프론트홀이란 우리가 휴대전화로 통신을 할 때 신호가 기지국에서 처리가 되기 위해 오가는 첫 번째 구간입니다. 그게 뭔 소리야? 스마트폰이 있겠죠. 근데 스마트폰에서 기지국 안테나로 통신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지국 안테나가 그 통신을 받아서 기지국 장비로 보냅니다. 그럼 기지국 장비가 그걸 받아서 중앙 장비 네트워크로 보냅니다. 여기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프론트홀이란 기지국 안테나와 기지국 장비 사이를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를 연결하는 거죠. 여기서 넘어온 거를 장비로 넘기는 이 중간이 프론트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5G라든가 이런 이 소프트웨어 데이터가 또는 이 새로운 통신 지능이 되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안테나에서 장비로 빠르고 그 다음에 많은 양을 한 방에 보내는 기술력이 여기에 프론트홀에 필요한 거죠. 그럼 또 여기 안에선 따로 있을 거고 이 프론트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G 시대에는 데이터가 정말 많기 때문에 뭐 실제 지금 5.5G, 6G로 넘어가면 더 많아지겠죠. 프론트홀이 데이터를 많이 실어 나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홀이 5.5G, 6G로 갈수록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양을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통신 그리고 5.5G에 대한 수혜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럼 그런 기업이 어디 있을까? 여기에 이제 BAD까지 수혜를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기업을 열어보니까 바로 HFR이라는 기업이 있더라. 프론트홀 기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에릭슨의 북미 매출 상승이 지금 올해 3분기에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 1분기까지 오픈랜 개발이 완료가 되고 설치가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에릭슨이 기반을 딱 깔아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론트홀 차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 노키아, 에릭슨 등 글로벌 통신 장비 업체들이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상승 랠리를 만들고 있으면 이제는 그 다음인 프론트홀이 따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BAD에 따르면 미국과 연관이 상당히 깊어야 돼요. 그냥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뭐 미국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HFR은 미국 주요 고객사의 프론트홀 단일 벤더를 유지하고 있어 해당 고객사의 오픈랜 도입과 함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더라. 그러니까 미국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BAD 사업용 제품 개발 및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BAD 납품을 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미국에서 생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제조 라인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FR이 사실 5G 이후에 적자라든가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 보였죠. 뿐만 아니라 통신 장비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오랜만에 한 5년, 6년 만에 회복을 할 수 있는 구간 라인대가 왔고 그게 2025년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실적을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2022년, 3년, 4년, 5년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022년도까지 그래도 좀 좋았는데 3년도에 박살, 4년도에 완전 박살, 168억 적자. 그래서 적자가 뭐 2배씩 늘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뭡니까? 2025년도부터 적다냐던 게 이제는 회복세로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240억까지 성장하고요. 그 다음 연도 26년도에는 그의 2배, 480억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HFR이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우하향이 나왔지만 이제는 다시 5.5G를 기반으로 그다음 BAD를 기반으로 다시 좀 성장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았나. 그에 따라서 이제 돈을 지금 더 버는 게 지금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은 HFR입니다. 안 좋았어요. 언제? 실적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22년도까지는 그나마 조금 실적이 받쳐주니까 이때 이제 5G가 한창 개화할 때 그리고 22년도에 매출을 좀 받쳐주니까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23, 24 실적 박살났죠. 적자 여기서 적자 또 2배. 이제 2025년도부터는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 반등을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뭐 반등세가 사실 고점 대비해서는 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눌림목에 좀 지금 관심 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12,500원 라인대를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은 밀릴 거예요. 한 번 눌림목이 나올 거기 때문에 12,500원 이하부터 관심을 둔다면 충분히 2025년 상반기 통신장비 반등이나 상승에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적자를 냈다면 앞으로는 흑자 전환하는 모습에 따라 반등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격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HFR, 5.5G, 그 다음에 BAD 다른 수혜기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12,500원 이하부터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는요 아까 전에 테슬라 관련된 산업이랑 관련주 총정리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좀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여기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트럼프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 총정리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죠. 예,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제가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총정리,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무료로 모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2월 18일, 17일, 16일, 13일 추천주 19일까지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